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리뷰 배러맨 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극장을 좀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예고편을 보셨으면서 이게 뭐야? 침팬지가 나와서 왜 춤을 춰? 뭐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했는데요. 어, 저도 이게 정체를 몰라가지고 뭐 예고편만 봐가지고는 그래서 좀 뭔가 싶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좀 제가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된 거는 제 생각보다는 뭐 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죠. 그랬더니 의외로 좀 흥미로운 구석이 많은 영화입니다. 자, 여기 이 영화의 뭐 메인 포스터는 아닌데 국내 홍보용 메인 포스터는 아닌데 이렇게 좀 소개되어 있는 포스터를 보면 좀 히트가 나오는데 브리드 어워드 컬렉터, 영국의 그래미 같은 상이에요. 브리드 어워드라는 그 음악상이죠. 그냥 브리티시 팝의 제왕, 영국 팝의 제왕이라는 얘기죠. 비틀즈 이후 최고 슈퍼스타, 중이병 우주 대스타, 밉상 싸가지, 무대 위 악동, 뭐 대중문화의 상징. 이런데 이게 좀 이 사람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명 보헤미안 랩소디의 퀸이라든가 로켓맨의 엘튼 존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좀 약간 영국 한정 인물이긴 합니다. 영국과 영국 그 영연방 문화권에서 좀 한정해요. 미국 진출에는 좀 실패했습니다. 뭐 퀸도 미국에는 뭐 이렇게 성공적이진 못했었습니다만 뭐 퀸은 그래도 빌보드든 뭐 1위 한 적도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국내에는 뭘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냐? 이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 개막 공연에 러시아 월드컵인데 당시에 로비 윌리엄스가 영국의 팝스타죠. 로비 윌리엄스가 나와가지고 이 카메라에다 대고 이런 짓을 해서 상당히 논란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국내 팬들에게는 가장 이게 좀 각인된 이상한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로비 윌리엄스는 뭐 사실은 저도 이름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저랑 거의 이제 그 세대적으로는 동세대 사람인데, 음, 뭐 제가 또 이쪽 그 팝음악 자체에는 이렇게 이 시기엔 별로 관심이 크게 없어서 이 사람 몰랐는데 그냥 대략 브릿팝 세대들이라고 하죠. 오아시스나 블러, 펄프랑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한 그때가 전성기였습니다. 월드컵 때는 이제 이미 슈퍼스타가 돼서 지명도가 있고 과거같이 막 히트를 막 치던 시기는 좀 지난 시기죠. 자, 로비 윌리엄스는 74년 2월 14일생이고요. 영국 북부의 잉글랜드의 스토크 온트랜드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되게 노동자 계층 출신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되게 거칠고 뭐 축구 이렇게 있는 좀 지방의 동네 출신이고 뭐 성격이 또 관종이기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또 독특한 사고도 많이 친 사람입니다. 어쨌든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지금 테이크댓이라고 하는 유명한 보이그룹이 있어요. 그 테이크댓의 멤버였는데 사실상 존재감이 없는 멤버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솔로 데뷔한 다음부터는 테이크댓의 이 인기를 능가하는 슈퍼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1990년부터 2003년도까지 거의 뭐 영국 브릿 어워드를 거의 남성 솔로 아티스트로 이만큼 수상한 사람이니까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싱글 차트 순위만 봐도 총 7곡 정도의 히트곡을 지금 싱글 차트 1위 곡을 갖고 있고요. 2위 곡까지 하면 뭐 상당히 많은 숫자의 대략 98년부터 2004년도까지가 이제 대략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2000 그다음에 이제 2012년까지도 영향이 좀 컸고 지금은 이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비 윌리엄스는 원래는 이제 로버트 피터 윌리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뭐 말 그대로 팝스타입니다. 뭐 근데 이때 우리나라만 해도 이때부터는 케이팝이 이제 90년대 등장하면서부터는 해외 음악에 대한 인기가 대중적 인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로비 윌리엄스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는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은 아니겠습니다. 국내 팬 한정으로는요. 자, 그래서 요 감독은 마이클 그레이시라는 감독이 이 영화의 연출자죠. 마이클 그레이시라는 감독인데 이 사람은 이 시각 효과 VFX 경력하고 그다음에 음악 제작 실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게는 가장 위대한 쇼라는 그 영화로 크게 위대한 쇼맨이죠. The Great Showman이라는 영화 2017년에 나온 영화로 크게 성공을 거뒀는데 그 전까지는 시각 효과에 그다음에 뮤직비디오 광고 이런 쪽으로 활동을 하고 지금도
경업하고 있는 광고입니다. 감독입니다. 뭐 이 배러맨을 찍기 전에는 핑크의 역시 팝스타입니다. 핑크에 관련된 뮤직비디오하고 뭐 이런 작품들을 좀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IMDb에서 검색한 이 연출작 리스트를 보면 이렇게 배러맨이 2024년도에 나왔고 위대한 쇼맨이 2017년에 나왔으니까 뭐 7년간의 이격 기간이 있죠. 이 기간 동안 이제 핑크와의 작업이 이 사람의 필모그래피에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그전에도 이제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이름을 많이 알렸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약간 VFX하고 음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 영화는 좀 특이한데요. 왜 침팬지라고 하는 그런 게 특징이 있냐면, 요거 이제 지금 제가 썸네일을 갖다가 구글에서 구글링을 해서 긁어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배우가 지금 그 호주 아카데미에서는 나무주연상을 받았어요. 조시 레비스라는 정확한 이름 좀 찾아볼게요. 지금 다시 좀 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고요. 이 영화의 그 액팅, 그러니까 행동이나 안무 액션 이런 거는 이 모션 캡처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이 침팬지를 갖다 이제 CG를 씌운 거죠. 조노 데이비스라는 배우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역할을 해 가지고 호주 아카데미상까지 받았습니다. 호주에 이제 그 상, 작년에 이제 배러맨은 2024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호주 아카데미에서는 그 뭐죠? 퓨리오사를 이기고 작품상을 비롯해서 많은 상을 11개 부분인가요? 상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요런 연출을 이렇게 선보였어요. 마이클 그레이시 그다음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모션 캡처 장면,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사실 로비 윌리엄스의 궤적을 쫓다 보면 그의 이제 스토리에 해당하는 주요 이벤트, 그러니까 이 영화는 거의 그 2002년 2000 몇 년까지죠. 그 이 로비 윌리엄스의 아직은 이제 초창기에 이제 라이징 앤 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라이징에서 다시 이제 절망 떨어졌다가 올라온 시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상으로 보면 뭐 이런 그 전기 다큐멘터리 영화랑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거친 동네라는 생각을 영국의 전기 영화를 보다 보면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아버지에 대한 컴플렉스는 뭐 엘튼 존이나 뭐 그 처칠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로비 윌리엄스도 이 아버지에 대한 컴플렉스가 파더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오디푸스 컴플렉스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의 전형성을 좀 갖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뭐 그게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로비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살았던 경험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메러맨에 대한 그 평가는 매우 좋은 편이죠. 88% 로튼 토마토 지수. 팝콘 미터도 좋아요. 그러니까 정작 보면 괜찮은데 이 영화는 사실 미국을 비롯해서 흥행에 성공한 영화는 아니거든요. 제작비가 한 1억 불 규모니까 이런 전기 뮤지컬 영화로는 상당히 큰 규모의 제작비가 들었다고 볼 수 있고 CG도 상당히 많이 사용해서 화려하게 찍었는데 이게 이 진입이 조금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스타 배우가 로비 윌리엄스의 전기 영화인데 그걸 배우를 연기하는 게 다른 인물이 아니라 이 CG로 된 캐릭터죠. 이게 요거에 대한 약간 이 부담감이 박병식 평론가의 혹성광에 대한 당혹스럽고 감탄했는데 그래도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아는 만큼 가면을 자서 그 사람이 몇 번 했지만이라고 해서 그 로비 윌리엄스 얘기고요. 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좀 로비 윌리엄스를 사실 몰라도 이 영화가 또 재미가 있어요. 사실 보고 나면 요런 얘기고, 이제 요거 이제 그 전기 영화로서에 대한 나머지 평론가들의 얘기인데, 평은 뭐 3개 반이니까 좋은 편입니다. 국내 평단의 평가도. 그래서 근데 약간 국내 흥행의 그 뭐라고 할까, 흥행의 그 좀 홍보 포인트로 지점을 갖다가 이렇게 위대한 쇼맨 감독의 뮤직 판타지라고, 그러니까 이제 마이클 그레이시라는 감독 이름도 아직까지는 유명한 감독이 아니고 그 관객 팬들에게는 감독 이름을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팬들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뮤직 판타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이런 걸 기대하면서 봐라, 이렇게 했는데, 이 그 전기 영화라는 요소를 좀 빼버리면 나름 매력이 또 반감된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요 로비 윌리엄스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에 대한 이해들을 좀 가져볼 필요는 사실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영화는 그 앞에 이제 나레이션으로 시작해서 나레이션으로 끝납니다. 로비 윌리엄스 정규 영화니만큼. 그래서 이 사람의 근데 스토리는 되게 연대기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끔 이제 판타스틱한 뮤지컬 시퀀스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만, 이렇게 이제 침팬지로 애초에 처음부터 등장을 해요. 이렇게 침팬지가 크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나레이션 내용 중에도 자기는 이제 진화가 덜 된 인물인 것 같다. 뭐 이 원래 사고뭉치 이미지도 있고 그런 사람이라서 그리고 이제 이 영화의 전체적인 성격은 이제 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흔한 어린 나이에 너무 크게 성공한 슈퍼스타가 나락에 떨어졌다가 모두와 화해를 하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이야기인데 뭐 그 사람이 물론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면 되게 뭐 굴곡적이고 굴곡이 많고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이 팝스타가 됐으면 이미 나락에 갔을 만한 사람이죠. 뭐 마약에 저거 막 봤던 것처럼 뭐 러시아 월드컵에서 뭐 논란이 되는 사고도 치고 뭐 그런 행동을 많이 한 사람이라서 근데 한국적인 일종의 모범적인 케이팝 스타랑은 좀 거리가 먼 캐릭터입니다. 완전 사고뭉치인데 의외로 2002년도에 조사한 BBC가 조사한 가장 위대한 영국인 77위에 오를 정도로 상당히 또 나름의 지지를 많이 받는 인물이고 뭐 장례식장에서 많이 불려 듣고 싶은 노래로 이제 뭐 엔젤스 같은 이 로비 윌리엄스의 노래가 언급되기도 하니까 어쨌든 굉장히 성공적인 뮤지션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의 인물이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우리나라에는 강남 스타일을 자신의 계정에다가 소개해서 알려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2016년도에. 자, 어쨌든 로비 윌리엄스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 북부 지방에 이 자라서 어렸을 때 나오는 모습인데 축구를 이제 막 하고 자신감이 있고 건방지게 폼을 잡지만 능력은 없는. 그래서 축구장에서 이제 한참 뭐 진창은 구르고 질시 혼나고 이렇게 돌아오는 인물로 이제 묘사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가정에 들어와서 할머니와의 시간을 보내죠. 이 할머니는 이 로비 윌리엄스의 거의 그 삶을 들여다보고 인정해주는 유일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아서왕의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작은 아서왕이 그 엑스칼리버를 뽑은 이야기 같은 것들이 이제 바로 이 로비 윌리엄스 같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비하해서 보는 영화거든요. 별 볼 일 없는 자신의 그런 성장에 어쨌든 정서적 영향을 가장 큰 인물로 이 할머니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노동자 계층 동네 할머니답게 담배를 지금 끼견을 하시면서 애를 목욕을 시키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보이는데. 자, 어쨌든 근데 로비 윌리엄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디푸스 컴플렉스의 대상이 이제 그 자신을 떠나버린 아버지한테 있어요. 영화의 이제 첫 장면에 보면 이 영화는 마이웨이로 시작해서 마이웨이로 끝납니다. 그 프랭크 시나트라의 그 유명한 노래인데 로비 윌리엄스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아티스트는 의외로 팩맨 그 브렛 팩이라고 불렸던 그 옛날에 이제 그 라스베가스의 그 전설들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랭크 시나트라나 뭐 세미 데이비스 주니어 같은 그런 올드한 아티스트들이에요. 저기 락큰롤 이전 시대 슈퍼스타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이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마이웨이를 부르는 이 장면에서 자신의 이제 자존감이라든가 정체성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여기 지금 요 장면이 이제 지금 요 샤워하기 전에 아직 그 진창에서 구른 다음에 와서 축구 온 다음에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TV에 나오는 마이웨이를 열심히 따라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영화의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이제 관계가 오묘한 관계인데요. 아버지는 자기의 성공을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아들의 어떻게 보면 유약한 면을 좀 외면하는 그 옛날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비 윌리엄스는 이 아버지에 대한 인정 욕망이 이제 전체 생애에 좀 상당 부분을 작동하고 있는 인물이고요. 예술가적인 연약함과 그런 시건방짐의 이제 그런 분열적 정체성이 작동하는 인물이죠. 뭐 우리가 스타들한테서 많이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교 연극에서 그 유명한 그 영국 뮤지컬이 있습니다. 펜제스 해적들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이제 거기서 공연을 하는데 거기서 추락하는 장면을 잘못 들어 입장했지만 상당히 이제 재치 있는
행동으로 사람들을 웃기고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재능을 그때 발견했다는 이제 회고가 나레이션이 회고가 등장하면서 이 점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아버지는 딴 데 가서 코미디 쇼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의 아들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모멘트에는 정작 아버지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삶을 찾아가지고 이 프로축구단의 원정 경기를 쫓아간다는 핑계를 대고서 가족을 떠나고 6년간 연락이 없게 되었다. 이런 스토리를 가져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커다란 부재가 이 청소년이 된 로비 윌리엄스에게, 로버트죠, 본명이죠. 영화 이제 대사에도 아버지는 로비 윌리엄스의 아버지이지 로버트의 아버지가 되어준 적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비는 공부엔 전혀 뜻이 없어서 일종의 막연한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 인물처럼 등장을 합니다. 그냥 15살에 15살에 이제 엔싱크의 멤버가 되는 과정을 이제 다루고 있는 장면인데 이제 오디션에 도전하게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처럼 보이고 그에게 이제 절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계층의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좀 그런 화려한 삶이란 게 스포츠나 연예계로 이제 쏠려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로비 윌리엄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유명해지는 것에 대한 집착, 성공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이제 로비 윌리엄스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오디션에서 한 행동의 현명한 선택이 이 로비 윌리엄스의 성공을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영화 속의 침팬지는 인간으로서 미성숙한 시절에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침팬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약간 또 영화적 전략적으로는 이 사람의 내부의 분열을 그 영화에서 계속 강박이 시달리거든요. 자신에 대한 비난은 쏟는 인물은 바로 자신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자신의 모습들을 여러 가지 모멘트에 이런 침팬지 캐릭터들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객석에서 등장하는 이 침팬지들의 강박적인 표현들을 이 CG 캐릭터로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도 연출적 이점으로는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아주 후반부에는 그 역사적인 네버스 라이브에서는 이제 아예 수많은 그 침팬지들이 등장해서 싸우는 이제 내부적 강박의 극대화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전투 장면처럼 묘사하고 있는 장면도 등장을 하니까요. 전투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자, 네버스라고 하는 공연은 역시 또 그 로비 윌리엄스 전설적 공연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당시가 15살이었대요. 그래서 엔싱크라고, 그러니까 엔싱크는 오히려 또 이 보이그룹으로 상당히 이름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그룹이죠. 저는 역시 취향이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 이 엔싱크는 현재도 그 3인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5인조였고요. 로비 윌리엄스는 이제 막내 멤버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이 과정의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의 이제 그 라이징 시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스타가 되는가. 처음에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게이바에서 게이들의 이제 팬덤을 이끌기 위한 그런 팀으로 이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약간 이제 어린 소년들이었고, 지금으로 보면 약간 좀 불순한 의도가 뚜렷하게 보이는 상당히 섹시한 이미지를 엄청 강조하는 그런 그룹이었나 봐요. 제가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클럽을 돌다가 그 여성 팬들이 많은 쪽으로 갔더니 완전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엔싱크가 상당히 급부상한 슈퍼스타 그룹이 됩니다. 그 중에서 사실 엔싱크는 이제 제가 원래 알았던 건 아니고요. 찾아보니까 엔싱크라는 그룹은 그 엔싱크가 아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네네. 착각을 했군요. 네. 이 사람은 영국 최고의 보이밴드 테이크 대시죠. 테이크 대시인데 완전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엔싱크라고 말한 건 잘못 드린 점입니다. 잘못 사과드립니다. 엔싱크 팬들분께 죄송하고요. 테이크 대시라는 그런 팀이었는데 테이크 뎁은 1991년에 데뷔를 했거든요. 90년에 이제 결성을 해가지고 91년에 데뷔를 했고 이 팀은 그 게리 발로우라고 하는 천재적인 지금 천재적인 싱어송라이터가 거의 그
끌고 가는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성격상. 그래서 테이크 데이의 실질적 리더이자 정신적 지주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게리 발로우입니다. 거의 여기 평가에 이제 나무 위키에 나오는 것처럼 90년대 테이크 데이는 정말 게리 발로우와 아이들이라고 해도 무방한 그룹이었다라고. 대부분의 곡들은 이 게리 발로우가 작사 작곡을 하고 노래까지 다 담당을 했었던 그런 팀이고, 나머지는 거의 백댄서라고, 영화 속에서도 백댄서라고 이제 놀림을 받습니다. 오아시스의 갤러거 형제들한테 이 로비 윌리엄스가 독립을 한 다음에도. 근데 그런 장면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마이클 그레이시 감독의 뛰어난 이제 연출력을 돋보이는 장면이 여기 예고편에도 많이 활용이 되어 있는 이 엔싱크가 이게 엔싱크래요. 자꾸 엔싱크라고 합니다. 테이크 데이시 크게 성공을 하는 모습을 런던 배경의 이 길거리 몹신으로 몹신 이제 연출을 해낸 거죠. 이 장면을 상당히 역동적인 카메라 연출을 통해서 뭐 CG를 뭐 100분 활용해가지고 멋지게 묘사합니다. 배경음악은 이 로비 윌리엄스의 가장 큰 히트곡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에 하나인 락 DJ가 활용이 되면서 상당히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이 의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물론 지금 배우들을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만, 당시에 테이크 데이시 입었던 의상들을 다 활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거대한 이제 뮤지컬 시퀀스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낸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테이크 데이는 크게 성공을 거두는 겁니다. 요 배우가 이제 지금 이 게리 빌로우의 이제 네네, 게리 빌로우죠. 게리 빌로우 맞나요? 게리 발로우죠. 게리 발로우의 그런 중심 인물이고, 요 침팬지가 이제 로비 윌리엄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성공을 거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는 나름대로 이제 그 이야기 자체, 로비 윌리엄스가 목소리 연기를 직접 했거든요. 그 액팅은 이제 다른 배우에게 맡겼습니다만, 그래서 이 로비 윌리엄스의 이제 그 자기의 그런 그 흑역사까지 다 영화 속에는 표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비 윌리엄스가 그 총 제작자로 참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공연의 경우에는 막 그 약물과 술 같은 걸로 진탕이 된 로비 윌리엄스가 이제 공연을 완전 망쳐버리는 그런 그 현장의 모습들을 이제 재현하고 있는 무대가 되겠습니다. 요 테이크 데이의 공연이고, 그리고 이제 이 팀 내에서는 뭐 이게 약간 서술이 좀 다른데, 뭐 나중에는 뭐 이렇게 다 화해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사실 로비 윌리엄스가 테이크 데이의 재개성에 잠깐 참여한 적도 있었고요. 2010년부터 11년까지는 나중에 성인이 된 테이크 데이에 잠시 또 참여를 해가지고 앨범을 발표하고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때 당시에 로비 윌리엄스는 자신의 그 실력을 이제 인정받지 못하죠. 어디까지나 테이크 데이는 게리 발로우의 그런 팀이 중심이었고, 매니지먼트를 맡은 인물이었던 분도, 이 사람 이름 찾아봐야 되니까요. 인물이었던 분도 로비 윌리엄스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로비 윌리엄스도 약간 또 문제가 좀 많이 있었고, 그런 복합적인 이유들로 이제 여기서 쫓겨납니다. 나이젤 마틴 스미스라는 매니저인데요. 로비 윌리엄스의 나레이션으로 공식적으로는 좋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나쁜 어떤 녀석이었다, 욕설을 섞어서 얘기합니다. 로비 윌리엄스는 거침없이 또 이 욕설을 뱉거나 뭐 이렇게 하는 입이 험한 걸로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러면서 결국 로비 윌리엄스는 이제 어차피 이 수익 자체가 곡이 히트해도 작사 작곡자였던 리더에 비하면, 게리 발로우에 비하면 그냥 뭐 할머니 집에, 엄마 집에 그냥 얹혀 지내줘야 되는 신세였던 거죠. 그런 좀 회의감 같은 것도 많았고요. 그러면서 사고도 많이 치고요. 그 영화는 이 사람이 사고 친 내용을 그래도 가감없이 뭐 약물하고 뭐 여성 문제 뭐 그런 문제들까지 다 어느 정도 까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소리로. 그러면서 여기 이제 결국 테이크 데이에서 퇴출 통보를 받게 되죠. 사실상 퇴출 통보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 수박 하나 들고 나와서 이런 장면을 이제 연출해냅니다. 이것도 역시 감독이 마이클 그레이시의 그 연출력이 돋보이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렇게
상상의 나라겠죠. 이 대저택을 벗어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락에 빠져버리는 풍경 같은 것들을 아주 환상적으로 묘사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어쨌든 할머니는 그 여전히 홀로 이제 이 상황을 인정을 해주죠. 엄마는 이 사람이 유명해진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되게 불편한 속내를 보여줍니다. 근데 할머니만큼은 이제 계속 로비 윌리엄스를 지지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영화에 이제 그 또 환상적인 뮤지컬 시퀀스를 만드는 문제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찾아봤습니다. 요 애플턴이라고 지금 원래는 올 세인츠라는 그룹으로 유명해졌던 그런 인물인데요. 네네. 애플턴. 네네. 요죠. 이 애플턴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죠. 캐나다 출신의 팝스타입니다. 이 사람도 올 세인츠에서 활동을 했고요. 이 로비 윌리엄스와 97년에 만나가지고 임신도 하고 99년 1월에 관계가 끝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재밌는 거는 이제 이 오아시스의 리암 갤러거와도 2000년에 이제 교제를 해서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결혼식도 2008년에 올립니다. 오랫동안 동거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2014년도에 이혼을 했는데 그 애플턴이 이제 이 아빠 말씀드렸던 이 영화의 활동 시기가 바로 그 앞에 2000년도 이 로비 윌리엄스가 막 부상하던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는 리암 갤러거로 부인이 된 이야기 정도까지 나와요. 근데 뭐 그 이후에 이제 후일담은 뭐 이렇게 또 지금은 다른 남자친구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그 이유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여성입니다. 이 애플턴이 이 분이고 요 오른쪽에 있는 분은 지금 헐리우드 배우랑 로비 윌리엄스가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 생활을 해서 아이를 넷을 놓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요게 이제 그 애플턴이 살던 저기 로비 윌리엄스와 사귀던 시기, 공식적으로 커플이었던 시기, 그다음에 이제 리안 갤러거와 사귀던 시기, 살던 시기가 이렇게 사진으로 이제 내가 잠깐 뽑아왔고요. 여기서 이제 되게 로비 윌리엄스가 자인하는 것처럼 자기는 되게 그 자서전 같은 데서도 이미 했던 얘기라고 그래요. 그 정말 나쁜 남자였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캐릭터 애플턴과 니콜 애플턴이죠. 니콜 애플턴과 만나서 연기는 레이첼 바노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 만나서 여기 이제 파티장에서 우연히 만나고 가면무도에서 만나서 둘이 사랑에 빠지는 장면을 멋지게 역시 또 뮤지컬 시퀀스로 연출되었습니다. 환상적인 뮤지컬 시퀀스지만 이 둘이 어차피 파국을 맞이할 거라는 예고들은 이제 나레이션으로 소개가 됩니다. 어차피 뭐 이 영국의 팬들이나 이 로비 윌리엄스의 팬들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들이 관계가 끝난다는 거는 뭐 그 책임은 로비 윌리엄스는 전적으로 자기의 책임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시기에 이제 올 세인츠는 성공을 거두고 그다음에 이제 테크댓에서 쫓겨난 로비 윌리엄스는 자기 솔로 활동 커리어를 시작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음악적으로는 테이크댓 시절에 보여준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이 로비 윌리엄스가 성공할 거라는 생각을 못 하게 되죠. 네, 그래도 이 짝꿍 그 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작곡자를 만나서 그 다음에 자신의 그 테이크댓 시절에는 좀 무시당했던 자기만의 진솔한 가사 같은 것들이 작곡가와 만나게 되면서 이 승승장구의 시절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사이에 이 니콜 애플턴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은 뜨기 전에 오히려 니콜 애플턴의 올 세인트는 이제 그 자신들의 히트곡을 그 UK 차트 1위 곡들을 발표를 하기도 했고 그런 성공하는 시기에 오히려 이제 이 로비 윌리엄스는 나락의 길, 약물에 대한 더더욱 집착 이런 것들로 인하여 뭐 이미 인싸이긴 했으니까 그러면서 나락에 떨어지는 모습들을 풍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되고 니콜 애플턴과의 관계도 이제 파국이 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오묘하게 동선상 오아시스가 네버스라는 공연을 역사적인 네버스 공연을 하게 되거든요.
그 역사적인 네버스의 공연을 갖다가 이제 넘어선 게 이제 로비 윌리엄스인데요. 영화 속에서도 이 네버스의 공연을 하는 장면이 되게 중요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필름이 남아 있을 거고요. 영상이 남아 있을 거고 그 영상에 이 지금 겹쳐서 CG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이 침팬지 캐릭터를 등장시켜서 공연 장면을 다시 묘사하고 있죠. 영화에서는 이 거대한 공연의 크기만큼이나 이 정신적 파국, 분열의 파국을 맞이하고 있는 강박과 분열의 파국을 맞이하고 있는 로비 윌리엄스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그 이게 아마 이제 내적 토로가 있었기 때문일 거고 아마 이제 그동안 주변에 유추도 했었을 것인데 이 공연 장면에서 이제 흔들리는 장면마다 자신의 그 분열된 자아,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 자아, 이 겉으로는 센 척하지만 속으로는 쫄보인 로비 윌리엄스의 그 내면의 자아가 침팬지의 형상, 자신이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 객석에서 그에게 비난을 퍼붓죠. 근데 그 장면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CG 폭력 장면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영화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의 마무리는 로얄 알버트 홀에서 이 네버스 공연 이후에 완전히 나라고 떨어진, 그러니까 추락과 추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명성을 얻어가는 시기와 반대로 더더욱 대저택에 혼자 살면서 황량해지고 친구도 버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파탄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복살나버린 인간관계가 박살나버린 로비 윌리엄스가 마침내 약물 중독 센터에 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자신의 각성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모든 관계를 회복해내는 로얄 알버트 홀 공연 장면으로 이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이것도 역시 로비 윌리엄스의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공연입니다. 사운드 트랙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자신의 아버지와 마이웨이를 부르는 장면으로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영화의 이제 그 대단원의 막을 이 공연 장면으로 마무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이 침팬지 캐릭터 로비 윌리엄스의 그 연기를 하고 있는 이제 자기 마지막 장면 로얄 알버트 공연에서 이렇게 이제 화의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노래를 하고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자신의 자아들 여러 자아들이 평화롭게 그 이 감자칩 자체가 약간 시그니처 같아요. 로비 윌리엄스가 이제 되게 어렸을 때부터 즐겨 먹던 이 포테이토 칩을 먹고 있는 어린 자기의 모습을 등장시키는 것처럼 이제 좀 평화를 좀 찾은 로비 윌리엄스의 모습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스토리 자체는 이 엘튼 존의 로켓맨이라든가 그 뭐 이미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라든가 이런 정기 영화들을 보신 분들은 이 로비 윌리엄스의 궤적도 상당히 좀 유사한 면이 많아요. 그리고 약간 이제 그 락 팬들 입장에서는 뭐 오아시스의 리암 갤러우, 노엘 갤러우와의 이제 그 아까 니콜 애플턴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뭐 그런 좀 겹치는 면들도 있고 실제로 이제 로비 윌리엄스가 이 리암 갤러거를 좀 도발하는 상을 받으면서 하는 그런 장면들도 약간 삽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이제 중간중간 피드백들을 갖다 집어넣으면서 이 대중이 궁금할 만한 이야기들 같은 거. 뭐 사실 우리는 이 한국의 관객들은 사실 로비 윌리엄스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지만 당시 영국의 셀럽이라든가 그런 쪽에 연예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궁금했을 만한 내용의 내면들을 갖다 솔직히 마치 전기 영화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이 영화가 구성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영화는 뭐 사실 이런 좀 캐릭터 CG에 대한 위화감이나 거부감을 아직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아마 예고편을 보면서 봐야 돼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주크박스 뮤지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곡들을 가지고서 일종의 뮤지컬 영화를 만든 건데 전기 영화죠. 뮤지컬 영화를 만든 건데 상당히 꽤 흥미롭습니다. 스토리는 그래서 사실 로비 윌리엄스를 몰라도 서구권의 팝스타나 락스타들의 일반적인 스토리랑 거의 유사한데 그래도 로비 윌리엄스는 여전히 잘 살고 있는 사람이고 이 어쨌든 자기의 그 많은 위기들을 어느 정도 극복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이 그 흥미롭게 묘사되고 있고요. 이 로비 윌리엄스 이 침팬지는 이 락스타의 두 가지 측면을 다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미성숙한 진화가 덜 된 자기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이제 그런 개성을 강조하는 그런 광대로서의 측면 이런 측면들도 이 침팬지 캐릭터로서 자기 로비 윌리엄스 자신을 표현해낸 어떻게 자학 개그 같은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뭐 그 방법이 나빴느냐 꽤 나쁘지 않은 시도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상업적으로는 이
특히 미국 쪽에서 흥행이 별로였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로비 윌리엄스의 지명도가 미국 쪽에서 거의 역시 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요. 다른 영화의 제작 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성공적으로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영화 자체는 꽤 재밌어요. 그러니까 흥행은 뭐 실패했지만 여러분들이 극장에 가서 이 화려한 장면들을 연출된 장면들은 충분히 볼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 마이클 그레이시 감독의 이 몇몇 시퀀스들은 정말 멋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사랑의 그 니콜 애플턴과의 사랑의 세레나데 장면 같은 것들도 되게 멋있고, 그다음에 이제 락 디제이가 나왔던 이 테이크 댓의 성공 장면 같은 것도 상당히 멋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약간 다소 거친 이런 인물의 이야기를 갖다가 그려낸 장면,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런 트라우마나 여러 가지 강박들을 좀 그래도 극복해내는 이런 장면들 자체가 좀 드라마적으로도 뭐 전형적이지만 또 흥미로운 면이 있기 때문에 뭐 한 번쯤 봐주시면, 극장에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개봉도 늦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비 윌리엄스라는 인물이 국내 홍보 포인트에서는 매력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지만 뭐 영화는 그런 로비 윌리엄스라는 이야기, 그리고 뭐몇 가지 간단한 정보만 좀 알고 있어도 꽤 흥미롭지 않을까라는 싶습니다. 이 사람 사실 센세이셔널한 걸 좀 센세이셔널한 면으로 뜬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도 많이 쳤지만 뭐 락 DJ 뮤지컬 저기 뭐 뮤직비디오 같은 거는 좀 엽기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또 찾아보시면 되게 흥미로운 인물이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국은 신사의 나라는 아닌 것 같다. 알면 알수록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되게 거칠게 자란 그 동네 분위기가 좀 있죠. 영국의 노동자 계층에서는 그런 특징도 잘 보여주는 그런 영화 되겠습니다. 베러맨 이상 소개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소마시네마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